컴퓨터 우리가 말하지. share screen. 어디서부터 읽을 차례인지 기억나십니까? 10.6.5요. 6.5. 예. 예. 여기 도문단이 아니라 요거는 몽땅 합쳐서 읽어주세요. 6.3 아닌가요, 혹시? 아, 그래요? 예. 아, 저도 모르겠어요. 6.5부터 읽을게요. 네. 네. 예. 이 집단의 삼위일체의 아들은 다음 성격자를 포함한다. 1. 삼위일체가 낳은 최상위의 신비. 2. 영원부터 늘 계시니. 3. 옛적부터 늘 계시니. 4. 늘 완전하니. 5. 요즘부터 늘 계시니. 6. 늘 하나 되니. 7. 늘 충실하니. 8. 지혜 완성자. 9. 신성한 조언자. 10. 우주 검열자. 이분들이 다 하늘에 계신 분들이죠? 삼위일체가 음. 낳은 자식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많은가? 예. 여기 전부 여기 영원부터 늘 계시니는 하브나의 10억 세계 네. 각 곳에 총 책임자가 영원부터 늘 계시니예요. 하나에 10억 석에 10억 세계니까 영원부터 늘 계시는 10억 명이 있죠. 그래요? 예. 10억 구체가 또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10억 하브나에 10억 구체가 있으니까 한 각, 분씩. 각 구체마다 책임자가 영원부터 늘 계시니라고 불러요. 영어부터. 그 지위가 옛적부터 늘 계시니하고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예. 근데 숫자는 훨씬 많죠. 10억 명이 구초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옛적부터 늘 계시니는 각 초우주마다 세 분씩? 3명이서 심판이라든가 무슨 이런 결정을 내려요. 이- 삼위일체가 나온 최상위의 신비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파라다이스 주위를 돌고 있는 회로가 셋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구체가 7개씩 있는데 각 곳마다 10명이 있어 최상위의 신비 10명이서 관리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한 분이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초우주만 한 분 계시는 겁니까? 각 초우주에는 옛적부터 늘 계시니 3명이서 하나가 돼가지고 다스리죠. 주로 심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판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혼자 하면은 개인적으로 앙심을 먹었다든가 뭐 그럴 리가 있겠어요. 어, 분들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3명이서 나눠서 해요. 그 다음에 늘 완전한 각 지옥우주라고 그럴까? 대구역인지 소구역인지 담당하는 해볼까요? 분이고 요즘부터 늘 계시니가 아마 각 지역구죠. 늘 하나 되니가 각 지역구주
담당이 한 분씩 대리 담당자예요. 대리가 예. 그러니까 미가엘이 어디 수요 생활하느라고 본부에서 떠나 있을 때 대신 책임을 임마누엘이 거기서 예, 그 임마누엘이 여기 예. 속해요. 늘 완전한 이가 이게 대구역 책임자일 거예요. 요즘부터 늘 계시는 소구역 책임자고 늘 하나 되니는 각 지역구주 책임, 대리 책임자. 대리 책임자. 아, 늘 충실한 이 여기는 어디라 그랬나 지역구주 책임자고 늘 충실한 이는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예, 있는데 됐어요. 그 다음에는 책임자들이 아니고 삼일체가 낳은 아들들인데 뭐 책임의 분량이 좀 덜 하겠죠. 나눠서 책임을 예, 지니까 나눠서 분담해서 일을 하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우주 검열자에 속한다.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이 열 분이 그 뭐 신에 속하나요? 아니면은 뭐 천사 계급 정도 되는지 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신이라는 거는 어, 신이라는 거는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 한자를 신이라고 써놓고 우리는 신이라고 읽고 그런데 신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다른 대답을 해요. 다른 나라마다 다른 나라마다 음. 다른 대답을 한다고. 예를 들면은 일본어에서는 신이라고 써놓고 감이라고 읽어요. 그 가미카제 신풍 신이 바람을 일으켰다. 그래서 몽고 침략자들을 다 바다 속에 쓸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2차 대전 때에는 신풍 작전을 써서 그 미국 항공모함에 막 비행기를 갖다 부딪혀가지고 미리 쏟아 어, 마음을 항공모함을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그 신풍 가미가제 공격하던 파일럿 상당수가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자살하는 음, 비행기 예. 그걸 뭐라 그러더라. 가미가제라니까 가미가 신풍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래서 가미가 우리 한국에서는 영어의 God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예. 그리고 원래 어, 구약에 나오는 엘로힘은 갓이라고 번역하고 God 영어에서는 갓이라고 번역하고 야훼가 나올 때는 The Lord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번역을 갓은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곁을 로드라고 쓴 거는 주, 주 예, 야훼, 야훼라고 어, 가 하면은 하나님이고 롤드라는 낱말이 나오면은 야훼라고 예, 번역하고 영어에서는 롤드라고 번역해요. 예. 야훼라는 히브리 말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보면 야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게 다 야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탄 야후 그거 야후도 그게 그런 뜻이에요. 음. 예.
엘리야는 엘로힘 is 야훼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아,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네. 뭐. 근데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신이 뭐냐? 일본 사람들한테 신이 뭐냐고 물어보면 신은 가미는 there are thousands 수백 명이나 돼요. 뭐 조상을 모시는 신 무슨 뭐 나무 귀신 뭐 이거 전부 가미로 불러요. 신발신 뭐 온갖 것 다.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상원에서 여러 가지 잡신을 전부 가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번역을 일본 해놓으면 이상하게. 번역을 해놓으면 일본 우리말로 똑같이 디어티 신 그게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말로서는 그게 가까웠고 일본 말에서는 감이라고 적어놓으면 격이 훨씬 떨어져요. 유일신 개념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잡신들이 가실론을 믿기 때문에 신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 개념하고 영 훨씬 왜소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영어에서 얘기하는 가시라는 개념하고 뭐 또 각 민족마다 신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낱말이 똑같지 않은 거네. 똑같지는 않아요. 예, 달라서 아, 이상하게 신이 뭐 뭐냐? 그 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말에서 얘기하는 신이라는 거는 영원히 사는 존재 그리고 만물을 창조한 존재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그 맨 처음에 그 머릿말에 처음 나올 때 저는 이제 이 유라시아서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거기서 좀 신비하게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 신성, 신에 대해서 많은 혼동을 갖고 있고 신성한 성격자에 대해서 인간들이 더욱더 혼란을 얻는다. 그러니까 신은 하느님은 대문자 가시고 그 다음에 디비너티하고 디어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여기에 신성한 성격자들인지 이분들이 머릿말 맨 처음에 시작하세요. 머릿말 네, 머릿말 막 그 한두 또, 줄 나오는데요. 또, 거기에 이제 그 저는 이걸 보고서 여기에 좀 깊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 야 그 그래 보면은 as God, divinity and deity 그쭉 human beings are still more 어, confused. 예, 거기 들어가면 이제 신성한 성격자가 신과 신 어, 예. 예, 여기에서 신이라고 그러는 거는 뭐라 그럴까 성격이 꼭 있는 신. 신- 성격이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면은 그 일체가 신이지 성격을 꼭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성격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 집단이에요. 어, 성격을 가진 존재는 개인적인 개념이니까 태, 어,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는 그런 거는 못해요. 성격이 없기 때문에 성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 생각 우주 조절도 아버지나 영원한 아들이나 성격이 없나요? 성격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요. 아니 그 말씀을 어, 이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이라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은 성격이 있고 아들 하나님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근데 삼위가 일체는 일체가 됐으면 그 일체는 신성한 하나로서 활동하지만 개인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너 죽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 삼위가 자동차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삼위가 활동을 할 때는 재판석에서 세 분이 나타나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 이견이 없이 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놈은 죽어도 마땅하다. 아니면 이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리면은 그게 집단의 행위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뭐 감정을 태도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여기서 신이라는 개념은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로 쓰니까. 일본 사람들의 신과 한국 사람의 신이 다르듯이 음, 각자 사람의 처지에 개념이 따라서 달라요. 일본 그리고 그 개념이 또 한 시대의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딱 정해졌다가 아니라 오래 시간을 두면서 진화하고 또 낡은 개념은 없어지고 나는 유튜브인가 어디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스에는 신이 섹스가 있어요. 음, 남자 신, 제우스는 남자 신이고 뭐 그리스 신은 아프로디테는 여자 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나? 신의 시대에 따라서 개념이 어쩌고 개념이 다른데 신성은 신의 성질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또 신이라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신이나 또는 신성 여기는 어, divine beings 신성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과 신다운 존재 또는 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하기 딱 좋게 써놨네요. 그러니까 제목에는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지. 이렇게 문장에 쓰여 있으면은 어떠한 신성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음. 따져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성질이 그러니까 여기 둘째 문단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성질이 신성이다. divinity, divine quality of divine beings 이렇게 얘기하면 됐지. 신성한 존재들의 품질 이것이 신성이다. 그러니까 내 짐작에 일본 번역한 사람들이 음. 한 비판 같아. 우리가 아, 쓴 게 틀렸다. 한국 사람들이 신과 신성 이거 번역한 게 틀렸다라고 음. 누가 그런 데는 소문이 있는데 음. 어, 그 사람은 여기서 얘기하는 신과 그 사람이 신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일본 사람인 것 어, 같아. 일본에 신. 이걸 글자 그대로 신 해놓으면 이 감이거든. 음. 가면은 가미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별 크다란 존재가 아니라고 그냥 천 가지 잡신 중에 하나를 가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가미와 뭐 신성 한자로 써놓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는 거예요. 일본 말로서는 그거는 이제 파악하기가 힘들지. 애먹겠네. 여기서
예, 말씀하세요. 예, 뭐 지혜 완성자라든지 예, 신성한 조언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신성한 성격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신성한 조언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뭐가 신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 대답은 각 종족마다, 각 언어마다 개념이 조금씩 서로 다르고, 기, 그냥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으로 룰 오브 썸, 음, 룰 오브 썸으로 얘기한다면 영원히 사는 존재, 음. 창, 뭐, 예. 물질이 아닌 존재. 물론 물질이 아니겠지.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러니까 신들 중에서 의견 차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반항을 하면은 음, 때려 죽일 수도 없다고 그러면 영원히 사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신, 불화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에는 신들끼리 싸우고 예, 뭐 도와주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람 비슷한 존재. 모습을 한 신들이 있죠. 일본도 상당히 고난하겠네요. 일본은. 일본의 신 개념이 별 잡것들이 다 신이 집 갖다 그래 붙이고 막. 그 감이라고 그런다고. 음, 그들은 뭐 그 어떤 시공간의 3차원 입장에서 다 그들이 만든 뭐 신들이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어떤 제한적인 유한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예, 만든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영원하고 무한하고 이런 그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든지 예, 늘 하나더니 늘 충실하니 늘 계시니 뭐 다 예, 영원부터 계시니 옛적부터 계시니 거의 비슷비슷한 예. 내용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예, 삼위일체가 낳은 자식들 책임 분야가 점점 줄어드는 규모로 진행이 되죠. 우주 검열자까지. 뭐 읽어도 머리에 잘 안 남아요. 음, 질문 또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삼위일체로서 활동하는 새 파라다이스 신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나는 마침 이 집단의 제10계급 우주 검열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계급들은 보편적 의미에서 삼위일체의 태도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집행부 판결의 분야에서만 신의 이 집단 태도를 재판을 대표한다. 배치받은 데 꼭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특정한 목적으로 그들을 고안하였고 그들은 오직 어떤 활동에서만 삼위일체를 대표하며 이를 위해서 성격화된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 그리고 삼위일체의 기원을 가진 그 동료들은 일곱 초우주에 대하여 최고로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 중앙우주에서 그런 기능은 이론으로만 존재한다. 이는 거기에 공정은 완전히 자명하며 하보나의 완전성이 어떤 불화의 가능성도 물리치기 때문이다. 판결을 내리는데 예, 이 삼일체가 낳은 아들들이 예, 누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존재들의 도움을 받아서 삼일체 기원을 가진 존재들의 도움을 받아서 판결을 내린다 그런 얘기예요. 예적부터 늘 계신 이 세 명이 다 혼자 처리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뭐 자료도 수집해 오고 뭐 옛날에 어떠한 이력이 있었는가 이런 거 자료를 다 밑에서 가지고 오고 이거를 제대로 계산하면 공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공식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느 구체에서 뭐 애를 쓴 사람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음. 둘 중에 하나지 반은 살고 반은 죽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한쪽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학에서는 퀀텀 피직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컨티뉴어스 연속된 펑션이 아니고 디스크리트 인테저 단위로 정수 단위로 전자가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그렇지 1.5개 전자 이런 거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이느냐 저 저택세계로 보내느냐는 보내지 않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반은 보내고 70%는 보내고 30%는 낙제시킨다 이런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요. 손이 못 대지 사니까 손은 빼놓고. 예, 그러니까 어, 세 명이서 세 분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같은 판단을 내릴 것 이놈을 같아요. 살려둘까 죽여버려야 되는가. 이 사람 자기 기회가 100년이 있었는데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자기 고집대로 이기적인 생을 살았다라고 판단이 딱 서면은 음. 그 사람은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로. 지로가 되는 거예요. 그 영함을, 그러니까 가라뮤다 같은 사람은 지로가 돼버린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예. 모르지만 저- 처지를 생각해서 나중에 그랬구나. 후회를 했는데 예. 후회했다고 그래서 그게 어, 후회했다는 것은 잘못한 걸 예,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 알게 구해 된 주는 거 아닌가? 그거는 내가 참 예적부터 늘 계신 이 세 분이 결정을 이건지 저건지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예, 우리는 모르죠. 아직. 우리는 몰라. 올라가 보면 가라뮤다가 저기 있네. 그럴 수도 있지. We don't know. 예. 질문 있습니까? 사태. 예, 여기 검열자는 그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판결나기 좋도록 어, 미리 계산을 해둔다든가 아마 어, 그럴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하느라고 고안되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전부 밑에서 마련해 놓고 그거를 딱 보시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질문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 예, 계속 읽어주세요. 재판은 올바른 것에 관한 집단의 생각이며 자비는 올바름을 몸소 표현하는 것이다. 자비는 사랑의 태도이며 정확성은 법 운영의 특징을 나타낸다. 신의 판결은 공정의 정신이요. 항상 삼위일체의 응보에 순응하며 늘 하나님의 신다운 사랑을 성취한다. 충분히 파악하고 완전히 이해했을 때 삼위일체가 내리는 올바른 응보와 우주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은 일치한다. 그러나 사람은 신의 응보를 넉넉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다시피 시간 세계의 체험적 우주에서 사랑과 율법을 베푸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 아들, 영의 성격자들이 조정된다. 이게 그 옛날 영화들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아, 이게 이 재판 과정은 로마에서 시작해요. 아마 뭐 그 전에도 무슨
그런 그런 증세가 보이긴 했지만 하무라비 법전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건 하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50년이고 로마 사람들 사이에는 이게 법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차츰차츰 생기는 거예요. 그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를 보면은 정권 잡은 사람이 지배받는 사람의 재산을 그냥 막 몰수해버리고 재산권이 거의 없다. 재산권이 있긴 있는데 하루아침에 몰수당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때려잡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조셉 스탈린이 러시아에서 죽인 사람이 한 3천만 명 된다고, 13 밀리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밑에 NKDB라고 아, 비밀 경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베리아인데, 베리아.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아주 그 특징을 에, 잘 나타내는데, Show me the man. 나한테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Then I will find the crime. 그놈을 때려잡아서 죽일 죄를 만들어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체계, 재판 체계가 서 있지 않으면 시민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판단하는 사람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람을 때려잡으니까 뭐 재산 모은 게 다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예. 잘못 보이면 그냥 세게 당하는 거예요. 음, 오케이. 넘어갑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7. 최상위의 전반적 통제. 신의 처음 분, 둘째 분, 셋째 분은 서로 대등하며 세 분은 하나이다. 우리의 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로다. 영원한 신들의 신성한 삼위일체 안에서 목적은 완전하고 집행은 통일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합동 행위자는 참으로 신답게 하나이다. 한 가지 진리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나 외에 아무 하나님이 없느니라. 유한 수준에서 사물이 필사자의 눈에 보이다시피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최상 존재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총체, 행성 전체, 우주 전체, 초우주 전체, 대우주 전체에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총체의 태도가 존재하는 것은 삼위일체가 신의 총체이며 또 기타 여러 이유 때문이다. 예, 판결을 내리면 누구 하나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뭐 내리는 판결이 그런 게 아니고, 세 분이서 또는 세 명이서 어, 전체의 태도를 가리킨다. 개인적인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이거는 원래 여기 텍스트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로?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알파하고 오메가는 그리, 그리스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하고 마지막 네.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어, 그리고 알파니까 처음이라고 번역했고,
오메가는 아마 그리스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인가 봐요. 마지막 대문자예요. 메가라는 게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문자 오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소문자 오도 있죠. 그거는 오미크론이라고 그래요. 오미크론. 그러니까 그 두 글자를 써놨으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최상 존재는 유한한 여러 우주에서 활동하며 삼위일체보다 작은 무엇, 삼위일체와 다른 무엇이다. 그러나 어떤 한계 안에서 동력의 성격화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현 시대에 이 진화하는 신은 최상 삼위일체의 태도를 비치는 듯하다. 아버지, 아들, 영은 최상 존재와 함께 친히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우주 시대에 이분들은 삼위일체로서 최상위와 협력한다. 그들이 비슷한 관계를 궁극이와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최상위 하나님이 마침내 진화를 마쳤을 때 파라다이스 신들과 최상위 하나님이 무슨 개인적 관계가 있을까 가끔 추측해 보지만 우리는 정말 모른다. 우리가 보기에 최상위의 전반적 통제는 전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다. 게다가 이 예측할 수 없는 성질은 어떤 불완전한 발육의 특징이 있는 듯한데 의심할 여지 없이 최상위의 불완전,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대해서 최상위가 나타내는 유한한 반응이 불완전한 것을 가리키는 자국이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아버지, 아들, 영이 음, 진화 세계에서 나오셔가지고 신이 납셔가지고 활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원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 세계에 개인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최상위와 협력한다. 삼위일체로서 협력한다.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모양이 최상위는 유한한 하나님, finite God, 유한한 하나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불완전한 모습이 보여요. 교수님, 현재 그 금국이도 활동을 하나요? 뭐가 활동해요? 금국이. 궁극이 아, 궁극이는 안 한다. 공국위는 거의 활동이 없다시피 하죠. 여기에서 공국, 이제 최상위와 삼위일체로서 최상위에 협력한다. 그들이 비슷한 관계를 금국이와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 이제 향후에 이렇게 그들이 비슷한 관계를 금국이와 유지한다. 그들이라는 게 삼위일체잖아요. 예,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도 포함할 거예요. 근데 별로 지금도요. 활동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최상위가 그 완성이 되고서 금국이가 열리잖아요. 예, 솟아나잖아요. 예, 예. 예. 음, 최상위가 완전히 반육이 되면은 궁극이 밑에 들어가서 일해요. 예.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필사자의 머리는 수많은 일, 큰 물리적 이변, 끔찍한 사고, 무서운 재난,
고통스러운 병, 세계적 천벌을 즉시 생각할 수 있고 최상 존재의 있음직한 이 기능의 미지의 움직임 속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재앙들이 서로 관련 있는가 물어볼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모른다. 정말로 확실치 않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렵고 얼마큼 신비스러운 이 모든 상황이 우주들의 복지와 진보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본다. 최상위의 활동과 삼위일체의 전반적 통제로 말미암아 존재의 여러 상황, 생명에 설명할 수 없는 변천이 모두 서로 얽혀서 의미 깊은 귀중한 무늬를 만들지 모른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행적 속에 친히 사랑하는 태도를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우주 활동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이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각 필사자의 복지에 이바지하는지 반드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원 속에 진보하면서 삼위일체의 행위는 전적으로 의미 있고 생각이 깊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시간 세계의 인간에게는 삼위일체의 행위가 반드시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삼위일체가 하는 행동이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뻔히 눈에 뻔히 보이지는 않는다. 삼위일체가 활동하기는 하는데 그게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최상위의 활동이 반드시 그렇게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삼일체 활동이 세상이야. 최상위의 활동이.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이 예를 가끔 그런 데 쓰는데, 이 어, 나치들이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음.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를 뭐 벼락을 쳐가지고 한 번에 하늘에서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네, 시간이 걸리면서, 미국을 동원하고, 예,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동원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음. 이 나쁜 놈들을 벼락을 쳐가지고 한 번에 뭐 하늘에서 때리지 않느냐. 쉽게 안 예,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불완전한 하나님의 최상위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8. 유한을 넘는 삼위일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 관계되는 많은 진실과 사실은 유한한 것을 초월하는 기능을 인식해야 일부라도 이해할 수 있다. 궁극성 삼위일체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롭지 않을 터이지만 궁극이 하나님은 초월자들이 이해하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명시라는 것을 밝혀도 좋다. 총우주가 통일되는 것은 궁극이가 궁극에 이르는 행위이며 아마도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전반적 초한 통제가 있는 모든 단계는 아니라도 어떤 단계를 반영한다고 우리는 믿고 싶다. 최상위는 유한자와 관계하는 삼위일체를 부분적으로 대표한다. 같은 의미에서 궁극이는 초한자와 관계하는 삼위일체가 제한되어 표현된 것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한자, 모든 사람이 보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공중에 떠 있는데, 그거를 보는 존재들의 위치는 달라요. 유한자는 한쪽 구석에 있고, 삼위일체의 어떤 모습을 보기는 봐요. 또, 또 초환자들은 또 다른 각도에서, 어, 삼위일체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가 보는 관점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 아이를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가지지 않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부모가 있고 그러면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어린아이들을 보는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력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사람, 자식을 길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보는 그런 모습하고, 어, 그것이 자식을 기른 사람하고 보는 각도가 다른 거라고. 안 기른 사람하고 음. 자식을 안 기른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적은 것 같아. 좀 작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유한 존재가 파악하는 삼일체 모습이 뭘 보기는 보는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초한 존재는 그거보다 더 많이 이해하겠죠. 또 여기 어, 초월자, 초환자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초월자, 초환자. 초환자, 초월자, 진화 세계를 초월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예. 질문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은 어떤 의미에서 신의 총체를 구성하는 성격자이다.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그들의 연합과 삼위일체의 절대적 기능은 신 총체의 기능에 상당하게 된다. 그러한 신의 완성은 유한한 것과 초한한 것을 초월한다. 파라다이스 신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신의 모든 잠재력을 실제로 채우지 않지만 집단으로 세 분 모두가 그렇게 한다. 무한한 세 분은 신의 총체, 신절대자의 선인격이자 실존적인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존재인 듯하다. 신의 총체가 신절대자인데 아직 어, 잠재성을 다 실현하지를 않았죠. 아직 예, 아직 솟아나지를 않았어요. 신절대자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수는 없어요. 부탁을 한다든지. 음. 왜냐하면 신절대자는 여기 써 있죠. 선인격이다. 성격이 아직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우리는 우주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 성격자인 것을 알지만 나는 신절대자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한편 신절대자를 존경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 나는 한때 어느 우주에 살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무리의 존재들이 영원 속에서 최후자들이 궁극의 신절대자의 자녀가 되리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최후자의 미래를 가리는 신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신절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존재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음,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최후 군단은 다른 존재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 모든 면에 완전을 성취한 시공의 필사자를 포함한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능력 한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참되게 이해한다. 그렇게 모든 인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이 최후자들은 유한을 초월하는 아버지를 찾는 일을 언젠가 시작해야 된다. 그러나 이 원정에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궁극의 속성 및 성품의 초안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도달이 가능한가는 영원히 밝혀줄 것이다. 그러나 최후자가 이 궁극의 신성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절대 신의 수준, 궁극을 뛰어넘는 수준에 아마 이르지 못하리라 우리는 확신한다. 최후자는 신절대자에게 부분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온 영원에 걸쳐서 우주 절대자의 문제는 승천하고 진보하는 최후자들의 흥미를 끌고 신비감으로 휩쓸며 어쩔 줄 모르게 만들고 도전할 것이다. 읽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물질 우주와 그 영적 행정부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서 우주 절대자의 우주 관계가 깊이를 알 수 없이 비례하여 커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무한이 아버지 무한자를 밝혀줄 것이다. 유버르사에 거하는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권한으로 활동하는 한 우주 검열자가 후원했다. 질문 있습니까? 우주 검문자가 제일 끝에 분이었죠. 음, 10번째. 밥을 먹을 수 흘려. 질문 있습니까? 없는가 봐. 최후자는 언젠가는 신절대자의 앞에 갈지 모른다. 우리가 최후자가 된다는 최후자가 된 다음에, 다음에 예, 언제 될 건지 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신절대자 앞에 갈지 모르지만 절대자는 음. 그 활동 범위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음.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주 절대자는 예. 활동 범위가 점점 커진다. 무제한 절대자는 물질이라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두 문단 또 읽어주세요. 제11편 영원한 파라다이스 섬 파라다이스는 온 우주의 영원한 중심이며 우주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을 비롯하여 그들의 신다운 동격자와 동료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 가운데 섬은 총우주 전체에서 우주 실체 중에 가장 거대한 조직체이다.
파라다이스는 영적 거처일 뿐 아니라 물질 구체이기도 하다. 우주의 아버지의 지적 생물은 모두 물질적 주거에서 거한다. 따라서 절대로 통제하는 중심도 또한 물질, 실질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되풀이해야 하는데 영 사물과 영적 존재들은 실제한다. 파라다이스의 물질적 아름다움은 파라다이스가 엄청나게 물리적으로 완전한 데 있다. 하나님의 섬이 웅대한 것은 그 주민들의 뛰어난 지적 업적과 지성의 발전에서 나타난다. 가운데 섬의 영화로움은 신다운 영 성격자의 무한한 자질, 생명의 빛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물질 인간의 제한된 머리는 이 장엄한 총체의 깊은 영적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신의 거처의 영광과 영적 눈부심을 필사자는 이해할 수 없다. 파라다이스는 영원으로부터 있다. 중심에 있는 이 빛과 생명의 섬의 기원에 관해서는 기록도 없고 전통도 없다. 응? 응. 질문 있습니까? 아하. 여기 영적 존재들 공중에 띄워놓는 게 아니고 물질 구체 위에 발을 맞아. 붙이게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예요. 전통도 없고 기록도 없다. 응. 이게 에, 스스로 계신 이가 1차 분할을 겪을 때 응. 아들과 파라다이스 요 두 가지로 갈라져요. 네. 예. 영원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통도 없고 기록도 없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파라다이스가 위치만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물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위치만 있다 그랬어요. 위치가 있죠. 근데 그리고 땅 같은 게 있다 그러는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것 같아. 그 그림에 보면 초록색. 질문을 다시 그러니까 한번 위치만 있다라는 얘기, 위치만인가? 저는 기억하기로 위치는 있지만 어떤 실질적인 거는 없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 물체라 그랬잖아, 파라다이스가. 위치만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물체가 있느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인 거예요. 이게 안개 같은 게 아니고 실제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을 구성한 우리가 사는 진화 구체에서 생각하는 물질하고 파라다이스 물질은 종류가 달라요. 교수님, 예, 우리 몸은 물질인데 모르니시아 그러니까 상물질도 물질이잖아요. 예, 인간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요. 그런데 영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물질일까요? 물질이 아닐까요? 영은 물질이 아니죠. 영은 물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질인가 아닌가는 저울로 달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게가 이제 있으면 이거 물질이고 영은 무게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유란시아 책을 보면서 지금 성경이나 예, 불경이나 모든 것은 아까 그 그리스 신화도 얘기했지만 예, 시간과 공간에 예, 4차원도 아니고 3차원 입장에서 의식하고 지어내고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이 육체나 생물질이나 이게 아니고 빛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과 공간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빛 같은 왜냐면 거. 그 물질이 아니니까. 물질이 아니면서도 그 입장에서는 또 물질일 수도 있고. 그 빛. 영이라는 것이 완전 빛인데 그 인간이 보는 이런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이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할까? 빛. 우리가 말하는 영원하고 그들이 말하는 영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는 걔네들은 과거도 미래도 없는
그런 게 영어인데 우리 영어는 3차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입장에 유한적인 입장에서 보고 거기는 유한 세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초월적인 상태를 아까 뭐 그렇게 나왔잖아요. 유한 초월을 신의 영역은 초월한 그것도 초한도 초월한다고 그러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위치나 시간을 논할 수 있겠지만 거기 세계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그 몸 자체가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저기가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이걸 도저히 탁상, 이해를 할 수가 예, 탁상 당연히 동물에 깝깝하다니까. 아까 뭐 불과해요. 초안 얘기하는데 초안이라는 게 도대체 단어는 초안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초안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초안을 또 초월한다고 아까 나왔었어요. 신의 영역은 신의 완성은. 그러니까 예. 이걸 어떻게 이분은 이해하는데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품질이 다르겠죠. 예. 우리가 유한세계를 지금 유한세계에 풍덩 빠져 있으니까 이 폰도 연못에서 사는 개구리가 아니면 물고기가 이렇게 위를 올렸다 보면 물이 아니고 다른 공기. 물질이 공기가 있다는 거를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거기로 점프해서 올라가 수, 수면 이 위쪽의 세계에 진입을 하기가 힘들죠. 예. 네. 예,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리고 탁 나오면 죽어버리니까. 모르는데. 나오면 죽어버리니까 숨을 못 쉬고 예, 잡아먹히고. 그런 경험일 것 같아요. 그러네. 물고기가 어떻게 느끼는지 얘기를. 아, 근데 그 중에 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극소수이긴 하지만 생전에 예, 높은 수준에 도달해서 예. 예, 살아남고 다음 세계에는 물속이 아니고 거기에 공기 속에서 사는 생애다 거기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가게 되니까 그 예.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은 저울로 달아도 무게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물리학에서 천체 물리학, 애스트로피직스에서 문제가 많은데 근본 이론이 포톤, 포톤이 뭐 광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예, 광자는 무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 포톤은 영은 아니고 영은 무게가 없죠. 어, 포톤은 물질이라고 그러면 있겠네요, 무게가. 유라시아서에서 니들 틀렸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음, 포톤은 무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거대한 물체 근방을 지날 때는 음. 빛이 똑바로 가지 않고 휘어서 왜냐면 불씨가 일부가 있으니까. 땡기니까 음, 이게 지나갈 때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비켜서 둥그스름하게 지나간다. 돌아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빛은 이주영 선생님께서 아까 질문을 한 게 예, 그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이 없고 위치만 있다고 하는 여기서도 보면 빛과 생명의 섬의 기원에 관해서는 기록도 없고 전통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시간이 없으니까 과정이 없을 것 같아요. 과정이 없으니까 기록도 없고 전통도 없을 수밖에 없고. 전통이 그 있으면 부분은 시작 예,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시간이 파라다이스는 시간이 없어요. 음, 그럼 맹탕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하버나에서는 시간을 계산해요. 아보나에서는. 어, 근데 예. 파라다이스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은 저 타고나는 시간과 공간이 둘 다 존재하는가요? 두 개다가? 하버나에는 위,
위치는 있어요. 하버나는 위치는 있는데 시공을 이게 메이플 시럽이 뭔지 아세요? 예, 아니면 꿀, 꿀꿀. 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끈적끈적한 꿀. 그래서 그 속에 파리가 빠지면 그게 어, 보조꿀이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구체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 파라다이스에는 그런 시공이 없는 거예요. 예. 꿀이 없고 꿀은 파라다이스 주위를 돌고 있는 시공 세계에만 있다. 뭐 그게 부풀어졌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반복하기는 하지만 음. 그 속에 파리 새끼들처럼 뭐 갤럭시가 은하가 생겨나고 여기저기 붙어 있고 그런 거라고. 근데 지금 애스트로피직스는 어,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빅뱅 모은 우주가 13.8 빌리언 138억 년이 됐다 이렇게 이론을 전개했는데 지금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138억 년보다 더 오래된 갤럭시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빅뱅 이론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걸 살려낼 수 있는가 지금 연구 중에. 연구 중이에요. 하여튼 빅뱅 이론, 현재 빅뱅 이론은 틀렸다. 아, 물리학자들이 머리를 할 일이 생겼네. 다 틀렸다.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지금 아직까지 새로운 이론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중 선생님, 네. 초안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한테? 뭐요? 제가 어떻게 그거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신문양면. 그거는 뭐 개념을 뭐 자세히 하려면 힘들겠지만 말의 뜻으로 따지면 시공을 초월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원이? 어, 시공 세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 동그라미 원반에 에, 제일 외계, 바깥 있는 거. 둘째 바깥 우주, 셋째 바깥 우주, 넷째 바깥 우주가 이게 다 동그라미로 되는데 요거를 이게 대우주가 시공세계예요. 그 바깥에 있는 건 아직 개발이 안 되는데 거기가 초시공세계라고 보면 돼요. 이현 선생님 선생님, 꼭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교수님, 저기요. 네. 제가 말상, 언어상으로는 시공을 초월한다는 걸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깊은 의미로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 있죠. 그거 되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예, 교수님 저는 말로서는 100번 이해를 해요.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 말로서는 이해를 한다고 시공을 초월하는 게 초안이구나. 거기까지. 그다음부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 느낌을 수박을 생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수박이라는 아, 과일이 있더라. 저쪽 서양에 가니까 음, 수박이란 과일이 있더라. 그럼 뭐 그냥 말 뜻을 이해하지만 이게 일종 과일이구나. 물이 많구나. 음. 그렇지만 맛이 어떤지는 먹어봐야 하는 거지. 망고 이런 거는요. 1970년도 초에는 한국에 없었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 먹어봤어요. 어느 집에 초대가 됐는데 영어 선생 집에 제일 처음 먹은 음식이 망고하고 또 블루베리 파이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써냈더니 막 웃어요. 오케이. 교수님, 예, 파라다이스는 시공이 없는 거고 하보나는 시간은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시간이 마찬가지로 있다는, 공간은 없고요. 예? 하보나에도 공간은 없다. 하보나에는 공간이 없죠. 근데 시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공간이 없는데 지금 뭐 10억 개의 구체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파라다이스에도 구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데 10억 개나 되는 구체가 있다는 게. 그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15개 구체는 있는데, 거기는 꿀이 없어요. 아, 끈적한 게, 끈적끈적한 꿀이 없다고. 어? 위치는 있는데, 아, 무슨 소린지. 시간 계산도 하는데, 거기는 꿀이 없어요. 이 공기라는 끈적끈적한 매체가 없어요. 공기가 끈적끈적한가. 숨을 쉬고 그럴 필요도 없는가 보죠? 공기가 끈적끈적하다는 거는 현재 물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스페이스가 팽창한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 끈적끈적한 꿀 위에 파리 두 마리를 꽂아놨는데 이 꿀이 폭발하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꿀, 꿀, 자, 꿀 자체가 팽창한다고 음, 10g에서 20g, 30g 정도를 음, 계속 팽창하면서 거기에 빠져있던 파리 두 마리의 간격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주가 확장한다. 팽창되고 있다. 근데 그 팽창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팽창 속도가 줄어들어야 이게 스테이블한데 음. 팽창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가속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유라시아서에는 어, 이거 팽창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레드 시프트 때문에 그래요. 레드 시프트 때문에 랩스킨 또 뭐예요? 색깔이 사진을 찍으면 색깔이 어, 다가올 때 점점 진하게, 색깔이 이게 선명하게, 내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멀어질 때 점점 희미해지고, 색깔이, 가까이 올 때 빨개지고 멀어질 때 블루 시프트가 생겨요. 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참. 근데 이주영 선생님께서 저기 한 거는 좀 뭐 어떻게 보면 유한 세계에서 무한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그 3위는 무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유한 세계의 최상위를 내려보낸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중앙우주를 그 무한 영역을 유한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음, 네, 이해 못할 것 이해, 같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가서 진짜 죽고 난 다음에 가서 네, 맛을 봐야 알지. 그러게. 여기서 뭐 아무리 그게 맛있을 거다, 뭐 달 거다 어, 추측해봐야 아무 유- 소용이 없어요. 유란시아에서도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 너희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래, 하브나에 와 봐야 하브나를 알지 수준에 돼야 그렇죠. 그 파라다이스 와 봐야 알지 그 전까지는 모른다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던데. 오케이, 그러면 다음으로 저쪽으로 넘어갈까요? 응? 네. 그러면은 선생님 피곤해서 주무시라고 한 것 같아. 내가 졸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침을 괜히 먹어가지고. 음, 음, 음.
78편 3장이요. 눌러요. 3장. 아담 족속의 초기 평장.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3. 아담 족속의 초기 팽창. 브라인종은 수천 년 동안 에덴의 평화로운 전통을 간직했으며 이것이 그들이 영토를 정복하는데 오래 지체한 것을 설명한다. 인구가 늘어나 압박을 받을 때 영토를 더 확장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에 그들은 잉여 거주자들을 다른 종족들에게 선생으로 보냈다. 예전에 있었던 이 이민의 문화적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지만 아담 족속의 선생, 부역가, 탐험가들을 흡수한 것은 둘러싼 민족들에게 생물학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아담 족속 가운데 더러는 일찍부터 서쪽으로 나일강 유역까지 여행했다. 더러는 동쪽으로 아시아로 파고들어 갔으나 이들은 소수파였다. 후일에 있었던 대규모의 움직임은 널리 북쪽으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향했다. 주로 그것은 차츰차츰 그러나 끊임없이 북쪽을 향한 진격이었고 반이 넘는 무리가 북쪽으로 다음엔 서쪽으로 카스피 바다를 돌아서 유럽으로 들어갔다. 계속 계속 읽, 읽을까요? 예, 약 2만 5천 년 전에 아담 족속의 좀 더 순수한 요소의 다수는 북쪽길을 한참 가고 있었다. 북쪽으로 침투함에 따라서 그들은 아담의 모습이 더욱 줄어들었고 이것은 투르기스탄을 차지했을 때가 되어 다른 민족들, 특히 노족속과 속속들이 섞이기까지 계속되었다. 순수 핏줄을 가진 보라인종은 거의 아무도 유럽이나 아시아로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 기원전 3만 년부터 만 년까지 신기원을 이루는 종족 혼합이 서남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다. 투르기스탄의 고지에서 거주하던 자들은 씩씩하고 활력 있는 민족이었다. 인도의 북서쪽에는 한 시절의 문화가 많이 지속하였다. 이 여러 촌락에서 더 북쪽으로 옛 안돈 족속의 노른자가 보존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화와 특성을 가진 이 우수한 두 종족은 북쪽으로 움직이는 아담 족속에게 흡수되었다. 이 혼합은 많은 새 개념을 혜택하도록 이끌었고 문명의 진보를 수월하게 하고 예술, 과학, 그리고 사회적 문화의 모든 국면을 크게 앞서게 하였다. 기원전 약 15,000년에 아담 족속의 초기 이동이 끝나면서 세상에서 어느 다른 데보다 아니 메소포타미아보다 유럽과 중앙아시아에는 아담의 후손들이 더 많이 있었다. 그들은 유럽의 청인종을 대체로 침투하였다. 도족속, 안돈족속, 그리고 홍인 및 황인 산기 종족과 섞인 아담 족속의 큰 저장이 지금 러시아와 투르기스탄이라고 부르는 땅의 남쪽 지대를 두루 차지했다. 유럽의 남부와 지중해의 가장자리는 아담의 핏줄이 한 줌 섞인 안돈 및 상기 종족들, 유황인, 독색인, 남색인이 차지하였다. 소아시아와 중부 및 동부 유럽의 땅은 대체로 안돈 족속의 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섞인 질문이 예, 있습니까? 팽창해서 일부는 유럽으로 가고 일부는 아담 족속이 예, 투르키스탄이 turkey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지금도 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를 거예요. 거기가 중앙아시아에 있어요. 그 지도 좀 봅시다. 어디쯤 붙어 있는지. 교수님 여기서요. 네, 아담 족속, 노 족속, 안돈 족속, 상기 종족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나요?
지구 토종이 안돈 족속이죠. 아, 폰타, 토종이요? 예. 초기 인간, 제일 처음에 나온 종족이 아, 뭔가 폰타, 예. 노쪽속은 그다음에 뭔가 산기 종족 육색 인종이 나오죠. 어디서 나와? 예. 안돈에서 안돈에서 돌연변이 생겨서 돌연변이 생겨서 나왔겠지. 나왔지. 아, 안돈에서 육색 종이 나와요? 육색 예, 칼라가? 육색 칼라 예, 종족이? 처음에 안돈, 그다음에 예, 육색 인종이 안돈에서 육색 종족이 나와요. 예, 한 집안에서 육색 인종이 다 나왔고, 그러면 그게 일곱이죠. 예. 그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노족속이 와서 반란에 말려들었죠. 그러니까 일곱에서 여덟이죠. 노족속이. 노쪽속은 노쪽 속은 안동 색깔하고는 아무 족속의 상관없다. 여덟 가지 색깔의 종족하고 별도로 또 노쪽 속이 예. 아니요, 노쪽속은 아무 짓도 안 안돈, 했어요. 제일 처음에 안돈, 아, 그다음에 어, 육색 인종 육색 인종, 일곱 개. 그러면 그 다음에 예. 일곱이죠. 아담과 이브 보라 인종이 왔어요. 노, 노쪽속에는 색깔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칼리가시디아 100가 모반 일으킨 게 노족속이지. 아, 근데 그건 색깔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건 색깔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색깔 지금 얘기하는 거죠? No. 아, 족속에 대해서 어, 졸라가 노족속이 그러니까 여덟 번째죠. 음, 그게 50만 년, 50만 년 50만 년 전에 거기서 에, 튀어나온 거고, 산기기 없다. 예, 그 다음에 뭐냐? 어? 그다음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와서 보라 인종이 생기죠. 상기 일곱, 족족들 여덟, 아홉 번째가 상기 족족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황인 홍인 및 황인 상기 종족과 안돈 족속 홍인 황인은 안돈 다음 그러면 반족 속은 그쪽은 또 뭐죠? 반족속은 반과 아마돈 노쪽 쪽하고 한참 싸우잖아요. 반족 속이 음. 반하고 아마돈 있잖아요. 네, 반하고 아마돈 그 족속이 반은 위에서 내려온 친구고 아마도는 우리 지구에 아마도는 사람 이 육지에 뭐, 이 땅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예, 충성파 사람들이에요. 예, 예. 땅에 있는 맞아 족속. 아마도 그 하늘에서 온 사람 하나와 땅에 있는 예. 사람 하나하고 서로 이쪽에서 어떤 빼고 형제를 이쪽에서 빼고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클로닝이라고 그러죠. 클로닝으로 사람이 나타났어. 칼리가시아 100인을 만들었고, 음. 그 중에 일부는 노족속이고, 일부는 네. 반과 아마돈 족속들이지. 칼리가스티가가 100 애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 여자 50, 남자 음, 50. 근데 그 사람의 물질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음. 지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잠을 재워서 잠을 잔 동안에 물질을 뽑아내가지고 뽑아냈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짝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반에는 아마돈이 땅에 있는 물질 사람에 하고 짝이 지어졌고 아마돈에서 그 물질을 뽑아내가지고는 반의 형제를 만들어냈잖아요. 올 때는 뭐 귀신 같은 사람들이 왔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갈리가스가 완한대를 데리고 왔는데 올 때는 물질로 못 오잖아요. 그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완한드레드가 탁 왔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땅에 있는 사람들의 우수한 종자 중에서 뽑아가지고는 하나씩 서로 끼워 넣은 뽑아가지고 거를. 끼워 넣어가지고는 두 사람이 된 거 안에 반은 아마돈과 그렇게
만들어졌고 반은 아마존에서 형질을 뽑아내가지고는 반의 형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아마존한테 아, 반에서 네. 반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하늘에서 온 훌륭한 형질을 뽑아서 아마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이해가 아, 됩니까? 예, 예, 예. 아, 네.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아, 이거 맨날 들어도 모르겠어요. 아마돈, 그래 뭐 말이에요. 좋은 안돈, 질문 하셨어요. 그 제가 아는 걸 육색족, 물어가지고. 노속족, 뭐 네. 이 맨날 들어도 모르겠어요. 이거. 맞아요. 아마돈. 노쪽 속은 예. 이가시티아 100 중에 못을 맡았어요. 노은. 어, 그 못을 하나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노쪽 속은 제사를 맡았나? 아, 그건 셈족. 그거고. 노쪽 속. 갈리가스티아의 백인의 조수에서 나온 건가요? 그럼 노- 이쪽에서 뽑은 백인의 조수. 다시 말씀하세요. 칼리가스티아의 백인의 조수 빨리 있잖아요. 넣어주고 싶어. 백인 칼리가스티아 중에서 반란 팀의 주장이 노스예요. 아, 반란팀의 60명, 네. 60명. 반란에 아, 가담한 모반을 주도한 사람이 예. 노스예요. 그래서 그 예. 왕초를 따른 사람들을 노족속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노속 쪽 중에서 60명이 간 게 아니고 그 반란한 60명이 다 노속 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아, 제가 이해를 그걸, 잘못. 그거를 한데 뭉뚱그려서 노족속이라고 불러요. 예. 음. 충성파는 반족속 안 또는 아마돈 족속이. 아마돈 족속 이렇게 불러요. 아, 노쪽 속을 내가 읽어드릴까요? 근데 대충 하지 말고 찾았어. 반과 아마돈 족속은 이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올라가 버렸지. 반가 아마도 예. 아, 반가 아, 아마. 아, 반가 아나돔은 충석파 중에서 리더예요. 예. 그래서 하늘에 막 그 소식 뉴스가 막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다른 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땅에서 유튜브 보는 식으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나 무지하게 감동을 줬다고. 아마존에 대해서. 노쪽 속은 어, 영어로는 NOD, 노신데 혹성영주, 칼리가스티아의 육체를 가진 참모진 백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니까 설명했죠. 이 육체를 지난 집단의 소속인들은 이거 읽어보세요.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여. 예루살렘에 도착한 상승한 필사자로서 유란시아의 이 자격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그들이 생각 조조자들로부터 분리되기를 자원한 자들이다. 노은 산업위원회의 수장으로 반란에 가담한 60 참모의 통솔자가 되었다. 산업무역의 위원회에 속했군요. 트레이드야. 아, 어떤 사람은 어디에 속하고 어디 속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산업위원회 맞아요. 수장으로서 관람해. 무역을 예, 담당, 그거를 내가 생각이 안 났는데 나와 있어요. 무역 노란 줄을 담당한 찍었죠. 그룹이 음. 노다이트예요. 예술 나쁜 놈이네. 뭐 이윤 마지막으로 산기 종족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객족적. 예, 네. 읽어드릴게요. 육색 인종을 얘기해요. 녹색 인종이에요? 예, 육색 인종인데 네. 1차와 2차가 있어요. 1차는 청인, 황인, 홍인이고 나머지는 주황색, 녹색, 남색. 2차 계급.
2차 계급은 1차 계급과 비교해서 조금 열등하다. 그래. 그래서 없어진 쪽이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색이 삼기게 된 거예요? 상기기 6색 인종이죠. 아, 육색 일, 인종 전체를 삼기기라 그래요? 예, 6색 삼기에서 인종을 상기기라고 그래요. 아, 삼기에서 그래요? 나왔어요. 예, 6색 인종을 상기 종족이라고도 얘기해요. 합쳐서. 아, 그렇군요. 예, 1차가 진화가 잘 된 행성에는 6색 인종 모두를 보내고 그렇지 않고 구차하게 살림을 차린 행성에는 삼기계에서 나왔어요. 3색 1차만 보내요. 그러니까 어떤 어드밴스드 구체에는 흑인, 녹색인, 그다음에 흑인, 또 뭐 녹색인, 주황인이 없어요. 주황이 없어요. 네. 주홍은 아메리칸 인디안으로 간 게 주홍인가? 아, 아니, 남색이 흑인에 예, 속하, 예, 예. 남색이 흑이네요. 근데 예. 예, 여기에서 보라족, 황인족, 평인족은 예, 1차고, 우리는 국제 미팅에 많이 가봐서 아는데 아프리카에서 어떤 온 사람들은 이 먹물 같은 흑색이 아니고 네, 아주 진한 남색이 있어요. 아 예, 수단에서 온 사람, 푸른 기가 네. 돈다고. 수단에서 예, 온 사람이 아주 그래요. 그냥, 그거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좀 느꼈습니다. 예. 예, 수단에서 온 사람이 그래요. 이 동네 많이 오거든요. 여기 이제 대학이 있으니까 국제 사람들이 다 와요. 수단에서 온 사람은 그래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요. 아주 만져봐도. 이쁘다고. 예. 근데 이제 흑인으로서 색깔이 보기 싫은 거는 백인하고 섞인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좀 색깔이 나빠요. 근데 진짜 오리지널한 흑인들은 색깔이 참 이뻐요. 피부도 부드럽고. 그리고 나는 그걸 흑인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내가 만져봐도 되냐고. 그래서 그래서 만져보니까 아주 참 부드럽다고. 부드러워요. 동양인의 그 피부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네. 음. 근데 피부가 제일 거칠기는 화이트가 제일 거칠어요. 털도 많이 나 있고. 비 좋은 게서. 질문 또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섞인 유색 인종은 이 무렵에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온 사람들로 인하여 크게 보강되었고, 에집트에서 세력을 지키며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사라지는 문화를 이어받으려고 준비했다. 흑인 종족들은 아프리카에서 더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홍인종처럼 거의 고립되었다. 아랍 문명은 가뭄에 시달리고 지중해 분지의 문명은 홍수에 시달렸다. 아직까지도 청인종은 진보된 문화를 개발하지 못했다. 안돈 족속은 아직도 북극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 녹인종과 중앙인종은 그런 신분으로 멸종되었다. 남인종은 아프리카에서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느리기는 하지만 오래 끌면서 종족의 질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인도의 민족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문명을 가지고 침체되어 있었다. 황인은 중앙아시아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것을 통합하고 있었다. 8세기는 근처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 아직 문명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러한 종족의 분산은 광범위한 기후의 변화와 관련하여 안드 시대의 유라시아 문명을 개시하려고 세계의 무다를 준비하였다. 이 초기의 이동은 기원전 2500년, 2만 5천 년에서 1만 5천 년까지 1만 년의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후일의 이동, 곧 안드 족속의 이동은 기원전 1만 5천 년부터 6천 년까지 계속되었다. 아담 족속의 이 초기 인파가
유라시아를 지나는데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들의 문화는 대체로 이동하면서 사라졌다. 오로지 후일의 안드 족속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아무리 먼 거리에서도 에덴의 문화를 간직할 만큼 충분히 빨리 움직였다. 예.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 또 안드 족속이 또 나오네요. 안드 족속은 요거는 아담의 피가 아담의 피가 한 6분의 1 정도 들어간 60%, 예, 80% 들어있는. 자세한 내용 곧 나와요. 예, 아, 60% 정도요? 예. 아니면 80%. 안드 6분의 족속이 1. 나오네요. 6분의 1, 예, 6분의 1이요? 6분의 예. 1 내지 8분의 1이 들어있는 사람이 안드 족속이에요. 지금은 안드 족속이 아직도 있죠? 안드 섞인 사람들. 우리 그 뭐예요? 중동에서 머리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드 족속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안드 피가 족속. 섞였겠지. 예. 우리도 우리 동양 사람 중에는 기마민족의 후예다. 예, 여기 말 타고 예. 간 사람들. 동양 사람 중에는 한국 사람이 그 안드 피가 많은 것 같아요. 영리해요. 머리가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오케이. 교수님, 계속 여기 읽어. 갈색인 나오잖아요. 예, 갈색인은 육색 인종엔 안 안 들어가요. 속하는데 뭐와 뭐가 섞인 걸까요? 글쎄요. 짐작에 블랙하고 홍인하고 황인 섞인 게 아닌가. 그러면 주황이죠. 흑인하고 노, 갈색 인종이 어디서 왔냐? 섞여서 나왔겠지. That's what I said. 홍이는 붉은색이고 황이는 노란색인데 갈색은 더 진하죠. 그러니까 블랙이 들어가야 그게 갈색이 No, 되는 no, 거 no, 아니에요? no. 갈색 인종은 섬들에 어디 남아 있었다. 근데 어, 홍인이 아시아 반도를 제기랄 시장하고 욕을 하면서 홍이 태평양을 건너가서 아메리칸. 아메리카에 도착했고 그거는 기원전 8만 5천 년이에요. 아, 그런데 가면서 어, 도망가기 전에 한 대 후려치고 여러 번 그랬겠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옐로우 황인종을 겁탈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자식을 낳은 게 갈색이 아니냐. 브라운. 예, 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섬들에 남아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타이완에 가봐서 알지만 타이완에 아메리칸 나는 인디아. 한 10번쯤 갔어요. 근데 거기에 울라이족인가? 올라이. 예, 울라이족 보면 꼭 아메리카 인디안 하고 풍습이 비슷해요. 이렇게. 예. 예. 옷 입고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갈색 인종의 샘플이 example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뭐 확실한 거는 내가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음. 근데 하여튼 태평양의 여러 섬에 홍인종과 홍인종과 황인종의 잡종이 음. 섬들마다 건너뛰면서 남겨놓고 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고야의 그림에 보면, 아니다. 고야의 그림에 보면 그런 족속의 그림이 많잖아요. 그 섬에서 있었을 때. 고야가 아니, 고야가 섬에 아니, 그림 그려갔어? 아니, 하고, 고야가 아니고, 흑인 여자가 이렇게 심부름 시중 들고 그러는 그림? 아니요. 오케이. 반고흐하고, 어, 친한 친구 사람이죠. 반고흐하고. 고갱, 고갱이 그림에 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고갱, 거기 예. 가서 살았어요.
그런 섬에, 네. 그래서 어, 그런 색깔의 사람들이 그림이 많이 나와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사안드 족속. 안드 종족은 순수한 핏줄의 보라 인종과 노 족속 및 여러 진화 민족을 일차적으로 섞은 것이다. 부릇 안드 족속은 현대 민족들보다 아담의 피를 훨씬 높은 비율로 가졌다고 생각해야 한다. 주로 안드 족속이라는 용어는 종족의 유산이 8분의 1에서 6분의 1까지 보라인 종족들을 부르는데 쓰인다. 현대 유란시아인은 북쪽의 백인조차 이 비율보다 훨씬 적게 아담의 피를 지닌다. 가장 초기의 안드 민족들은 2만 5천 년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인접한 지역에서 기원을 가졌고 아담 족속과 노 족속의 혼합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동사는 줄어드는 보라피의 동심원에 둘러싸여 있고 안드 종족이 태어난 것은 종족이 섞이는 이 도가니의 가장자리에 서였다. 나중에 이동하는 아담 족속과 노 족속이 당시에 기름진 투르기스탄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곧 우수한 거주자들과 섞였고 이렇게 생긴 종족의 혼합된 안드 종류를 북쪽으로 뻗게 하였다. 안드 족속은 순수 핏줄의 보라 인종이 살던 시절 이후로 유란시아에서 나타난 바 가장 좋고 다능한 인간 핏줄이었다. 그들은 아담 종족과 놋 종족의 살아남은 잔재 중에 가장 높은 종류의 대부분, 나중에 있는 황인, 청인, 녹인 가운데서 가장 좋은 핏줄을 얼마큼 포함했다. 이 옛 안드 족속은 아리아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리아인 이전 종족이었다. 백인이 아니었고 백인 이전의 종족이었다. 그들은 서양 민족도 동양 민족도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이른바 백인종의 혼혈에게 코카서스 인종이라 부르는 일반화된 동질성을 주는 것은 안드 종족의 유산이다. 보라 인종의 좀 더 순수한 핏줄은 평화를 추구하는 아담의 전통을 간직하였고 이것이 어째서 초기에 있었던 민족 이동이 평화롭게 이주하는 성질을 더 띄었는가 설명한다. 그러나 노 족속의 핏줄은 이때가 되어 호전적 민족이었는데 아담 족속이 이들과 뭉쳐짐에 따라서 그 안드 후손은 그 시절과 시대의 유란시아에서 산중에서 가장 솜씨 있고 현명한 군국주의자였다. 그때부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더 군사적 특징을 띄었고 실제로 정복자와 더 비슷해졌다. 이 안드 족속은 모험을 좋아했고 돌아다니는 성향을 가졌다. 산기기나 안돈 족속의 피를 더하면 그들은 안전하게 되었다. 그렇다 해도 후일에 그 자손들은 지구를 배로 한 바퀴 돌아서 멀리 있는 마지막 대륙을 발견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여러 종족이 흩어 살면서 하나는 메소포타미, 메소포타미 지역에 제일 먼저 정착해가지고 농사꾼이 됐어요. 사냥꾼에서 농사꾼으로 어,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칼리가스타의 목적이었어요. 사냥꾼을 그 개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나 지어라.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문화가 발전해요. 뭘 하지 말라, 뭐는 안 된다, 뭐 사회적인 규제도 생기고 그런 도시가 생기겠죠. 예, 사회생활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법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문명이 생기는데
그 처음에는 농사를 짓다가 파트타임 파머예요. 어떻게 하는 거니? 농사 짓다가 나쁜 놈들이 몰려오면 야, 이 전부 집합 저놈들이 쳐들어온다. 너는 어떻게 가고 너는 저쪽에 가서 방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파머들이 농업과 전투를 같이 하는 네. 군대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삼국지의 그 제갈량이 먹을 게 자꾸 떨어지니까 음. 일부는 농사를 짓다가 음. 군대 소집하면 다 손 털고 가서 창 들고 칼, 방패 들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게 대단히 비효과적이라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러지 말고 저놈들이 자꾸 자주 쳐들어오니까 뭐 농사 짓다 힐끔힐끔 막 산 쪽을 또 뒤다보고 이러지 말고 상비군 전문 프로페셔널 솔저들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상비군을 그때부터 만들어서 전쟁 시 추장이 평화 시 추장을 너 저리 비켜 내가 계속 눌러 앉아 있겠다. 에이, 이렇게 상비군을 만들기 시작해요. 기원전 한 5, 6천 년에 상비군을 처음으로 시작해요. 질문 있습니까? 안드 종족이 그러면 중동 애들인가요, 대부분? 안두가 다 섞여 있잖아요. 모든 족속에. 상기과 안돈 족속이 피를 더하면. 네. 안드는 안- 돌아다니기 안드 좋아한다고? 족속은 아담의 피를 받고 아직 육색 인종하고 섞이지를 않았죠. 나중에 섞인다고. 안드가 안드 족속이 음, 6분의 1이 8분의 1에 아담의 피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 네. 섞인 사람이. 그런데 이제 육색 인종 중에서 육색 인종과 섞이는데 주로 청인, 왜냐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음. 홍인은 거의 피가 안 섞였고 안 섞였고 황인종도 조금 섞였고. 많이 안 섞였어요. 멀리 있으니까. 동북아시아에 있으니까 안드 족속하고 섞일 기회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청인이 보라민족하고 섞여서 화이트가 된 거죠. 그렇죠. 예. 백인은 청인이 6, 70%, 황인 피가 한 2, 30% 들어간 거예요. 청인은 보라민족이 섞여서 아담과 에브의 피가 섞여서 화이트가 됐다고 기억이 됩니다. 뭐 아무튼 막 섞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막 섞여서. 그건 조금 있으면 자세히 나오겠지. 예. 우리 질문 있습니까? 너무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 파란 사람 봤어요. 내일 불고. 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